오늘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지난밤도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요 근래 며칠 계속 하락하면서 약간 지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의 그 하락의 원인은 파월 의장이죠.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 여기 나스닥 차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8월, 9월, 10월 달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 한 2주 정도에 정말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4%나 급락을 했고요. 또한 그 하락을 한 지수가 원래는 나스닥 위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러셀 2000 좋았던 이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 9%, 9% 정도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월 초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장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역시나 첫째 주, 둘째 주가 너무 세면 그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 징크스가 역시나 올해도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파웰 의장의 발언 때문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이 테이퍼 텐들, 즉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하락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파웰 의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갖다 좀 빠르게 늘려서 금리 올라가는 걸 좀 잡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의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 지금 걱정스러운 거 아니다.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는 그냥 수준으로서 이 채권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 딱 이맘때 기억하시죠? 정말 빠르게 하락하던 때입니다. 코로나. 정말 그때 완전 패닉이었죠. 그렇죠. 자, 그 기억이 가장 생생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흔들기가 참 쉬웠던, 딱 1년 된 시점에서 상당히 쉬웠던 타이밍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8월, 9월 달에 나스닥 조정 받을 때 이런 뉴스가 한번 떴었죠. 손정희 회장 나스닥에 콜 옵션을 왕창 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패를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에 조정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국매도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런 식의 하면서 가장 많이 떴던 뉴스가 뭐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콜 옵션을 왕창 샀다더라. 나스닥 콜 옵션,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거래자 수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물론 거래 금액으로는 제일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기관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내마녀의 그 날이 언제냐면 3월 21일입니다. 3월 19일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죠. 그때 구간까지의 흔들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그것만 하락하고 끝나냐라고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이 펀더멘탈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의 이 상승 여력이랑 러셀 2000의 상승 여력,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을 하고 있는 두 개 지수입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러셀 2000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듯이 지금 현재의 지수로 계산을 하면 올해 1년 동안에 30%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이 지표가 나와요. 더더욱이나 지난 12월에 나왔던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결산이 나왔잖아요. 12월 달 결산이 올해 1월 중순, 2월 초까지 쭉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시면 정말 좋아요, 숫자가.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실적이 깨지기 시작하면 걱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좋고 또 이번 1, 4분기는 경기가 회복한다고 얘기를 하니 실적이 더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기인데 그럼 언제 이게 회복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만기일은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저히 여기서 더 누를 수 없는 타이밍은 언제냐? 실질적인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할 때이겠죠? 그럼 그게 언제냐?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이면 그렇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랩 상품 가입하시려고 문의가 오시면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앞으로 5주 동안에 매주 2천만 원씩 해서 분할로서 1억을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언제 튈지 잘 모르니까 그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서 판단한 결과에는 지금은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하락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 하락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 올해 연말에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본부장님은 지금 그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3월 19일 만기일이 지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콜 옵션 나스닥을 많이 사놓은 것이 다 어떻게 좀 속된 말로 털리게 되면 또 빠르게 또 땡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스닥 100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팡, 마가 이런 종목들의 지난 12월 결산 실적을 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 상당히 좋다는 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면은 이번 달 중하순, 3월 중하순 아니면 늦게 보면 4월 중순 이 정도 시점부터는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시 그런 어떤 조정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이후에 다시 튀울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언택트 관련주, 팡 기업들 이쪽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나스닥과 러셀 2000 네. 양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기존의 대표주들이고요. 나스닥 100기업들, 팡, 마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시장은 약간 성격이 바뀐 게 결국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또 이번에 흔들기를 했던 부분이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낮게는 유지되겠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을 어느 정도는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러셀 2000이 올라오는데 특히 러셀 2000 중에서 러셀 2000 가치주가 있어요. IWM이 아니고 ETF. 예, ETF인데 IWN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IWM은 전체 중소형주이고요. IWO는 전체가 아닌 성장주. 그 다음에 또 IWN은 전체가 아닌 가치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 두 개를 보면 성장주의 매력도보다 가치주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IWM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IWN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보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냐면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를 한다. 미국에. 그러면 70 정도는 대형주. 기존에 좋아했던 팡주. 예.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를 이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 가치주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번 조정이 끝난 다음에 주도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 근거로는 지금 금리 상승이 됐을 때는 이 성장주들은 쥐약이 됐네. 그 금리 상승은 쥐약이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실적은 물론 좋지만 네. 그러한 실적들까지도 다 반영된 상승이 이미 일어났던 거 아니냐. 네. 그 이상의 또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다시 그 이전을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데 그게 또 뭐가 있겠느냐. 금리가 상승이 되는 시점에서. 네. 이게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반론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결국 앞으로 이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금리 상승분을 집어넣고 여러 업종들을 계산했었을 때 어떤 적정 가치와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의 매력도는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의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올려놓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시기, 그러니까 2016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 이제 2018년에 그때 이제 큰 폭의 조정이 한 번 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파란 동그라미인데요. 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그마치 24%의 조정이 와요. 큰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상당한 폭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를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 그 구간이 어떻게 됐었냐면 빠르게 2.9%대에서 거의 3.25, 3.3%까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빠지기 시작했던 타이밍을 보시면은 2%대 후반이라는 거죠, 금리가. 근데 그 전에 보시면 금리가 현재 시점에 있는 1.4%대, 이때죠. 네. 부터 금리가 쭉 올랐어요, 그죠? 근데 나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구간. 계속 우상향 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몇 년도 기준이죠? 저게 이제 2017년이죠. 7년. 예. 그리고 2018년 4분기까지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주가라는 것은 펀디멘탈을 보고 그 종목들의 어떤 매력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분석으로는 나스닥의 빵주던 러셀 2000이던 아니면 나스닥 100기업이던 너무 매력도가 있어요. 이 정도 금리면. 물론 이 금리가 지금 1.5%대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또 빠르게 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까지 3%대까지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런 24%의 폭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의 금리 상승은 금리 상승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1.5% 정도의 금리는 정말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 좀 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앞으로 이 1.5% 금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대 금리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리 짧아야 2년, 더 길게 보면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 미래의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이미 집어넣고 하락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시장은 또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 왜 그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그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그 사실 시장에서 되게 불안해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만 쳐다봤던 거고, 근데 또 파월 의장이 이제까지 뭔가 힘들면 다 연준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실망시키는 그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요소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3% 저렇게 3%대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뭔가를 일단 한번 체크해 보죠. 네. 현재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미국 10년물적 국채가 네. 지금 1.3 가지고도 뭐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른다 1.4까지 그렇죠. 올랐다는데 뭐 지난밤에는 1.5%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간 이거잖아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오를 만한 요소로서 지금 작용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요소들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수요와 상관없이 어쨌든 공급 부족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약간 투기 세력들이 거기다 들어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왜?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간다.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 가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제 3월 들었고, 이 추위는 지나가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제 여름철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수요가 빠르게 살아날 거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거니까, 빠르게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사실 0.5%의 금리는 너무 낮았죠. 경제 성장률이 1%만 돼도 0.5% 수준이면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3, 4%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빠르게 2%, 3%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사실 좀 짚어봐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자극이 일어날 건가? 아니면 또 정말로 경기가 그렇게 빨리 살아나서 소비가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분석으로는 두 개 다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 방법으로 네. 사실 연준 의장에게 기대했던 게 이제 YCC 하고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요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뭐 파월 의장은 일단 금리 우리가 하나의 시장만 상품만 볼 수는 없고 전체 금융을 좀 봐야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을 것이다.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나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마 큰 트리거가 됐던 것 같은데 지난밤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이 얘기는 앞으로도 뭐 좀 이렇게 별다른 어떤 그 시장이 좋아질 만한 요소는 현재 시점으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제 짧은 시각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흔들기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숫자를 생각해보면 아니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지금 마이너스 채권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왜 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가 물론 일시적으로 낙찰이 잘 안 돼서 또 테이프 텐드룸이라고 해서 미 연준이 추가로 지금 사실 양적 완화를 하는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데 이걸 더 늘려달라? 좀 과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시장의 요구가 과하긴 하죠. 과하죠. 그래서 그 파웰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풀린 유동성이면 나중에 뭐 좀 걱정스러운 일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즉 너무 경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해야 될 일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또 경기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지표들을 놓고 계산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딱 그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올 정도의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너무 이 단기적인 어떤 뉴스 플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빨리 팔게 되고 또 아니면 너무 빨리 사게 되고 이런 어떤 엇박자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의 변화가 없다라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거래를 자제하시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사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말기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잠깐 지금은 쉬어야 될 때. 지금 같을 때는 너무 자주 보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본부장님은 일단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장이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짧으면 뭐 한 3월 18일 혹은 길면 한 4월 중순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에서 어떤 특별한 그걸 막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조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굳이 생각하는 거고 시장은 더 많은 걸 원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나중에 더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